계속해서 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늘은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경남 김해시 홍태용 시장 초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해시는 지리적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을 잇는 불경 초강력 생활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죠. 이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김해시는 올해를 도시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불경의 동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 마련에 분주한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홍태용 시장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CBS 우리 불경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홍태용입니다. 네, 먼저 불경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부터 해 주시죠. 예,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모두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11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올해 초 2025년을 도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과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는 우리 김해시가 시군통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김해시가 지난 30년 동안의 인구 경제 다방면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예.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이 파고 앞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를 도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와 함께 도시를 좀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고요. 예. 아직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냈습니다. 예. 우리 김해시는 전통 제조업 도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그럽니다. 절반가량이 제조업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1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이렇게 매우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좀 더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굉장히 공을 좀 들였습니다. 예. 특히 우리 미래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를 했고요. 올해에 미래자동차 버추얼 센터와 또 한국 로봇 리퍼브 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예. 또 아울러서 이게 김해 지역에 쿠팡 스마트 복합 물류 센터를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2천억 가까운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예. 또 신규 일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지역 산업의 구조를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와 관광 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예. 2027년에 글로벌 도시관광진흥기구 TPO라고 합니다. 그 TPO의 총회가 27년도에 김해의 유치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사상 첫 국제회의 유치입니다.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김해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지 생태 관광 자원의 산업화를 그렇게 꾀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 김해시에서는 대성동 고분군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예. 또 이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를 김해에 유치를 했고요. 또 세계유산도시 기구의 정회원으로 가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만의 이런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세계에 김해시를 알려서 이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해는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과 물류망의 중심지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김해와 밀양 사이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공항과 항만 또 도시 간 연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예. 또 하나는 시민에 발휘되고 있는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와 부산, 양산 대중교통의 광역 환승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면서 예. 새 도시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광역 생활권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내놓은 5급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울산은 독자 노선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지리적으로 김해시 불경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불경 통합과 관련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마도 이렇게 불경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전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간의 권역별 인구 증감을 살펴보면요. 전국에 있는 5개 초광역군 중에서 불경의 인구 유출이 가장 큽니다. 예.
수도권으로 소득과 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2015년도에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을 역전을 했습니다. 또 인구 비중이라든지 청년 인구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예. 울산이 독자 노선을 걷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여름에 불경 광역단체장 회동에서 김두겸 울산시장님도 부산 경남 행정통합이 성사가 될 경우에 불경 전체의 행정통합에 합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불경 통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움직임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단일화된 광역 단체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이 되겠지만은 교통이나 산업,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촘촘히 쌓아가는 작업도 이어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해가 취해야 할 입장이라든지 전략을 잘 고민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인제대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 상생을 통해 인재 양성이라는 성과 가져온다는 계획이신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인제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된 지 올해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제대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지역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교육과 산업 또 지역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이 지자체와 지역 대학, 산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김해 인재 양성 재단이라는 강력한 통합 거버넌스를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5년 단위의 글로컬 사업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도 3차 연도는 글로컬 대학 사업 성과 창출의 분기점이기도 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시점이어서 이 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이러한 체계 아래서 우리 시 전략 산업인 바이오 헬스와 또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를 중심으로 교육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 시티 캠퍼스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혁신 교육과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할 텐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아마도 이게 청년들과 관련해서 결국 해답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해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컬 대학 사업과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행정과 대학 또 기업 또 지역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청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예. 특히 지역 기업을 현장 캠퍼스로 삼아서 학생들이 실제로 기업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김해 청년학교라든지 로컬 브랜딩 스쿨 또 청년 정책 해커톤과 같은 이런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9월에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 김해시가 청년 정책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청년 친화 헌정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인재 양성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은 목표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또 청년이 머무는 김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개통 14년째인 김해 경전철의 만성 적자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사실 도시철도법상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이를 지방 3으로 규정해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난해에만 530억 원, 부산시는 312억 원을 보전하는 현실이라 재정 책임을 김해시와 부산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김해시는 이미 시 전체 가용 예산의 절반 가까이 경전철 운영비에 쓰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이 질문은 김해 시장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 저 역시 시장이 된 이후에 늘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 부산 김해 경전철은 원래 부산과 김해를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김해 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1992년도 당시에 정부 주도로 시작한 첫 신교통 정부 시범 사업으로 국내 최초 경량 전철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2002년도에 민간 투자 사업 협약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 수입 보조를 지자체로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 결국 2011년도 개통 이후에 지금까지 14년 동안에 14년. 김해와 부산이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는 매년 500억 원 이상이고요. 예. 부산시는 300억 원 이상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전체 예산이 부산시의 8분의 1 수준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예. 그 부담이 김해시에는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지금 경전철은 이제 선택이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초 정부의 과다한 수요 예측과 또 민간 차입금 투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저 정부가 그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2041년까지는 실시협약 체결자로서 정부가 우리 지자체와 함께 이 부담을 나누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5억 3특 국가균형발전 그 출발점도 바로 이런 지방의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 김해시는 정부와 끝까지 협력해서 꼭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김해시는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늘어나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만의 특별한 외국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김해에도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컬 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해외에 우수 유학생을 유치를 하고 예. 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 인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서 지역 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과 또 원스톱 정착 지원 복합센터 건립, 또 국가별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 등과 같은 생활과 문화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가야 글로벌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나 법률, 복지, 문화 적응까지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외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있습니다. 네, 홍태용 김해시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진행사항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김해를 중심으로 한 불경이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원입니다. 김해시가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함께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해시는 사통발달 뛰어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공, 항만, 철도와 같은 교통 트라이포트와 연계한 물동량 처리에 최적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또 신항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대규모 물류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예. 동남권의 핵심 거점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 가용지라든지 트라이포트 접근성까지 뛰어나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의 최적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트라이포트 배후 단지를 물류 융합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물류진흥지역특별법과 예. 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김해는 북극 항로와 트라이포트를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 대전환 선도 도시로서 국가 스마트 물류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에서도 김해를 포함한 우리 부산 경남 권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물류 효율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 또한 또 직접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5국 3특 전략 속에서 동남권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 북극 항로 개척과 트라이포트 연결을 통해서 김해는 물론 불경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13차 글로벌 도시관광지구 즉 TPO 총회를 유치하셨는데요. 이번 총회 유치의 의미와 앞으로 어떤 효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최근에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를 개최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경주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 김해시도 제13차 TPO 총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2차 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경상남도와 또 도내에 있는 시군 대표단과 함께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또 그리고 지역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TPO라고 하면은 글로벌 도시 관광 진흥 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17개국의 131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 관광 기구입니다. 예. 이번 총회 유치는 김해시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회의를 유치한 사례라서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김해에는 찬란한 가야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 또 그리고 김해 국제공항과 철도망을 갖춘 교통의 요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시 전체가 다문화적 포용성과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경쟁력이 총회 유치에 결정적인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13차 총회는 김해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박이나 음식, 쇼핑, 교통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지역 호텔과 식당, 상점, 전통시장까지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가족이나 동반 방문객, 또 행사를 중심으로 한 사전 사후 관광까지 더해지면은 지역 경제 전반에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야 문화라든지 분청 도자기, 김해 음식, 또 다문화 축제 등 김해만의 문화가 세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김해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국제회의가 열리는 글로벌 도시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실 거고요. 또 자원봉사나 문화공연, 관광 해설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세계 각국 사람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도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고 문화 교류와 도시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TPO 유치가 앞으로 김해시가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약대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후속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예, 우리 김해시는 이번 총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우선 마이스 전담 조직을 강화해서 총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의와 관광이 결합된 국제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친환경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ESG 국제회의 모델도 제시해서 국제회의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광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세계유산인 가야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또 하포천 습지와 낙동강을 잇는 생태와 힐링 관광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VR, AR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이 시대에 맞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새로운 체험형 관광 상품도 발굴해서 김해를 혁신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제 크루즈와 연계해서 부산과 창원 등 인근 도시와 함께하는 관광 축을 만들어서 국내의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경남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예, 최근에는 김해시가 대만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던데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로 크루즈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또 대만 관광객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직접 대만의 대표 항만 도시인 지룽항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곳에서 대만 국제항만공사와 스타드림 크루즈 관계자들을 만나서 김해의 매력과 다양한 관광 자원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 부산항과 김해를 연계한 김해 특화 1일 관광 코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낙동강 레일파크와 가야문화유산 그리고 스마트 관광 콘텐츠까지 담은 시범 코스입니다.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해에 부산항에 입항하는 크루즈는 239항차고요. 예. 내년에는 242항차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 제가 세일즈에서 만난 스타 내비게이션 홈만 해도 승객이 약 1,8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예. 부산항을 통해서 김해를 찾는 외국인 관광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크루즈 관광의 기항지 관광 코스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앞으로 대만 관광객들이 부산항에 내리면 김해까지 좀 더 편리하게 또 더 즐겁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계속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대만 크루즈 업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김해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오리 모양 토기를 모티브로 한 김해시 대표 캐릭터죠. 토덕이. 이 토덕이가 대한민국 공공 캐릭터 대상을 타 유명세를 치렀죠. 부산에서 팝업 스토어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인기 비결이 뭔가요? 김해 관광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약 5분군이 있는 세계유산 도시 김해는 정말 강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김해에서 가야는 단순한 역사유산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예. 김해를 대표하는 캐릭터 토덕이는 바로 그 가야 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토는 흑토자고요. 예. 덕이는 영어 단어 덕을 한글식으로 귀엽게 표현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토덕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 캐릭터 페스티벌에서 토덕이가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토덕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저희 시에서는 명예 홍보 국장으로 임명했을 정도입니다. 예. 지금은 인형 탈이라든지 굿즈, 또 웹툰, 편의점 상품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서 김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덕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김해의 매력을 전하는 귀여운 홍보대사로 도시 브랜딩과 관광 홍보에 맹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CBS 부울경 지역민들과 김해 시민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예. 우리 CBS 부울경 청취자 여러분, 또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김해는 지금 정말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대성동 고분군과 가야의 숨결이 깃든 수로왕릉, 또 왕무의 노을이 물드는 분산성, 그리고 감성 가득한 한옥체험관 명월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디어 아트존으로 새롭게 단장한 와인 동굴과 낙동강, 낙조가 빛나는 전동 레일바이크,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야 테마파크, 그리고 은빛 무럭새가 넘실대는 화포천 습지와 새롭게 문을 연 화포천 습지 과학관까지 역사와 자연 또 문화가 어우러진 김해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예. 이번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김해를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투데이 초대석 홍태용 김해 시장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